안녕하세요. 양서방TV의 양서방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당뇨약 이것만은 알고 먹자입니다. 이걸 알고 약을 드셔야 당뇨병이 치료가 됩니다. 저 오늘 방송이 당뇨약을 드시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나 지금 초기 진단을 받으신 분, 이것만은 꼭 알고 있어야 당뇨 관리도 할 수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일찍 알았으면 이렇게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당뇨인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당뇨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가 동영상에 올릴 거지만 오늘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다. 물론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신 분들은 잘 관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의 경우를 보나 제 주변 사람을 봐도 전부 다들 당뇨가 있으면 가까운 내과에 가서 혈당 체크하고 당화혈색소 검사해서 약 처방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당뇨가 안 낫습니다. 다른 병들은 병원에 가면 어디 아프다고 하면 진찰하고 수술을 하든 약을 처방받든 다 낫게 해줍니다. 당뇨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병과 틀려 당뇨는 내가 의사여야 됩니다. 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은 나의 조력자입니다. 내가 의사가 되려면 당뇨에 대해서 기본 지식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껏 만나온 20년간 병원에도 입원하고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만나봤지만 이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걸 알면 내가 어떤 검사를 해야 되고 또 이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방을 받고 약을 드시면 됩니다. 저 같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당뇨 전문 병원도 없습니다. 이런 검사하는 데가 없습니다. 고작 해야 혈당 체크하고 당화혈색소 재는 겁니다. 그렇게 약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가까운 내과 이런 데서는 그런 검사하는 데가 없습니다. 당뇨 전문 병원이나 대학병원처럼 당뇨 전문 의사가 있는 데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장비가 좋고 검사를 잘해서 진단이 잘 내려진다 한들 내가 의사가 되지 않으면 치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이것만 알아도 당뇨병 치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알려주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면 병원 선생님들 바빠서 1, 2분 얘기하고 약 처방해 줍니다. 그분들은 손님 받아야 되는데, 환자 받아야 되는데 저 붙잡고 5분, 10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초 지식 정도는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도당이란 무엇이냐? 다들 아시겠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씹어가지고 잘게 부숴가지고 효소가 나와가지고 조금씩 녹으면서 위장으로 갔다가 위장에서 또 분해를 하고 해서 소장으로 갔다가 마지막에는 호르몬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는데 음식 중에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지방은 지방산 호르몬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 호르몬으로,
탄수화물은 포도당 호르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포도당 액체로 돼가지고 그게 우리 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음식을 많이 먹으면 피 속에 혈당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그걸 조절하는 게 인슐린입니다. 그럼 인슐린이란 무엇이냐? 인슐린은 우리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운동 에너지로 옮겨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포도당 스스로 우리의 에너지원으로 못 갑니다. 인슐린이 포도당을 얻고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포도당을 싣고 우리 운동 에너지나 각 세포로 가는 수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인슐린이 췌장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췌장의 기능에 대해서 인슐린이 나온다는 것만 알았지 모르는 사실들이 많습니다. 전문 용어라 의사 선생님들이 잘 안 알려줍니다. 알려줘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먼저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고 인슐린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 소장 옆에 있습니다. 위 뒤쪽에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인다고 그러죠. 등 쪽 가까운 데 있습니다. 배 쪽이 아니라 등 쪽 가까운 데 있습니다. 이 췌장은 우리 인슐린만 분비한 게 아니라 소화기관에 필요한 호르몬도 분비를 합니다. 그런데 당뇨와 관계 있는 호르몬을 두 개를 분비하는데 하나는 인슐린이고 하나는 글루카곤입니다. 인슐린은 음식을 먹으면 췌장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먹는 만큼의 포도당을 수레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글루카곤은 배고플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배고플 때는 꼭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약을 먹고 있는 것은 제가 정확한 진단을 받으라는 것도 혈당 체크만 하고 당화혈색소만 검사해가지고 약을 먹으면 이 인슐린이 작게 나와서 많이 나오라고 먹는 약입니다. 이쪽에 검사도 해봐야 돼요. 이것저것 다 해봐야 돼요. 물론 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간 쪽에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병원을 가시라는 겁니다. 자, 인슐린의 역할은 글루카곤의 역할은 먼저 인슐린은 제가 음식을 100을 먹으면 인슐린이 1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평균 혈당 80에서 100 정도만 두고 나머지는 모든 포도당이 글루코겐으로 바뀝니다. 글루코겐으로 바뀌어가지고 간이나 근육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글루코겐은 고체입니다. 인슐린은 액체입니다. 글루코겐은 고체입니다. 인슐린이 평균 혈당만 남겨놓고 우리 몸 전부에 보내주고 남은 걸 간과 근육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간과 근육에서는 글루코겐이라는 것을 고체로 된 글루코겐이라는 것을 저장하게 됩니다.
이게 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췌장에서 클리카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간에서 저장에는 클리코겐이 나옵니다. 이게 고체이기 때문에, 덩어리이기 때문에 클리카곤이나 췌장에서 나온 호르몬이 나와서 둘이 결합을 해서 액체를 만들어서 포도당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당 액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피 속으로 다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안 먹어도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게 간과 췌장이 잘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정상 혈당이 밥을 안 먹어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간이나 췌장에 클루카겐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거나 간에 클리코겐, 췌장에는 클루코겐이 간의 문제로 이상이 있을 때는 저혈당이 떨어지겠죠. 자, 근육에도 저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육에 저장된 것은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간처럼 이 클루코겐이 나와서 포도당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근육은 그냥 근육 운동에만 쓰입니다. 근육 발달하는 데만 쓰입니다. 운동을 하면은.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하라는 게 이 이유입니다. 자, 그럼 정상인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100을 먹습니다. 100을 먹으면 자, 평균 혈당만 두고 우리 사용할 에너지원으로 인슐린이 다 옮겨줍니다. 포도당을 태워서. 그리고 3분의 1은 클루코겐으로 바뀌어서 간으로 갑니다. 간으로 갑니다. 3분의 2는 근육으로 갑니다. 이게 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없는데 살이 찐 사람이 있죠. 근육은 없고. 그 이유가 뭐냐? 3분의 2가 근육으로 가야 되는데 근육 양이 적습니다. 운동을 안 했어요. 근육 양이 적습니다. 그러면 3분의 1만 갑니다.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이게 포도당이 지방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뀌어서 지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도 오고 살이 찌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뱃살 나오고 또 꺼지는 겁니다. 근육량이 적고 근육으로 가야 될 포도당이 못 가고 남으니까 지방으로 바뀌어서 몸에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이건 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식을 많이 먹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식단 조절을 못했다고 하는 거죠. 많이 먹었으면 당뇨병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건강할 때는 자, 아까 100을 이만큼 먹었습니다. 근육으로도 가고 간으로도 가고 지방으로도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200을 먹으면 2배 200을 먹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200을 먹으면 200 인슐린이 나옵니다. 많이 먹어도. 그래서 칸으로 이만큼 가고 근육으로 이만큼 갑니다. 나머지는 다 지방으로 가버립니다. 살이 찝니다. 그런데 췌장이라는 게 만들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100 정도밖에 못 만드는데 계속 200을 만들게 하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200을 먹었는데 150밖에 못 만듭니다. 먹기를 200을 먹었습니다. 이만큼 근육으로 가고 이만큼 간으로 가고 지방으로 200을 먹었을 때는 나머지가 다 이거의 지방이 갔는데 지방으로 다 못 가고 나머지는 좀 남습니다. 지방으로 옮겨질 인슐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 속에 포도당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혈당 80에서 100 사이를 넘고 당 수치가 높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생활 습관이 잘못돼 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췌장에 무리를 줘서 췌장이 고장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150밖에 안 만들어지잖아요. 평균 사람이 만드는 게 100이면 100만 먹든지 많이 먹더라도 200까지는 안 먹었어야 됩니다. 막 먹으니까 그래, 운동 안 하고. 그럼 지금이라도 내가 100만 먹든지 150 이상을 안 먹어야 돼. 지금 내가 혈당이 인슐린이 150%밖에 안 만들어지는데 200을 먹으니까 50은 못 써지고 그대로 피 속에 있는 겁니다. 100만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0을 먹던 사람이 100을 먹으면 배고파서 못 삽니다. 그럼 150으로 줄이라는 거죠. 음식을 어떻게 줄이는 건 제가 다음 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후천적입니다. 환경적. 내가 살아온 환경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많이 먹어서 생긴 겁니다. 췌장을 고생시켜서 생긴 겁니다. 다음은 유전적인 것입니다. 유전적이란 것은 내가 부모한테 약한 췌장을 받았어도 젊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또 관리만 잘하면 나이 먹어서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외모만 닮고 성격만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아닙니다. 신체 장기도 부모한테 다 물려받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당뇨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서 췌장이 안 좋다고 해서 내가 젊었을 때 당뇨병이 걸리냐? 그건 아닙니다. 관리를 안 하면 걸릴 수도 있겠죠. 제가 머리가 벗겨지고 또 흰머리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그분들이 젊었을 때 머리 벗겨지고 흰머리 납니까? 청소년기에 흰머리 납니까? 나이 먹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췌장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그 유전적으로 약한 췌장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췌장이 약하니까 음식을 100을 먹으면 100을 먹으면 인슐린을 80밖에 못 만드는 것입니다. 췌장이 약해서 나이 먹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음식을 80만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당뇨약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100을 굳이 먹습니다. 200도 먹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것은 80이니까 나머지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20을 더 만들어야 되니까 20 더 만들라고 약을 주는 겁니다. 그럼 정상치가 되죠. 그런데 200을 먹어버렸는데 20약만 먹어버리면 혈당이 피해가 그대로 남겠죠. 그럼 약을 더 세게 줍니다. 유전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모든 당뇨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부모님이 당뇨가 계셨거나 가족력이 있으면은 항상 먹는 것을 조심했습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먹는가는 다음 편에 제가 해드립니다. 이런 요인이 있다는 것만 아십시오. 다음은 당뇨인들이 특히 40대 위에 당뇨에 걸린 사람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 방송을 한지도 모릅니다. 나이 먹으면 당뇨 걸리는 거 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합니다. 노화입니다. 우리가 피부만 늙습니까? 머리만 빠집니까? 머리만 하얘집니까? 우리의 몸은 40 이후면 쇠퇴기에 들어갑니다. 췌장도 쇠퇴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젊을 때처럼 200을 먹든 500을 먹든 인슐린이 다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노화 현상 때문에 100을 먹어도 80밖에 안 만들어진 겁니다. 유전적인 요소, 그거가 비슷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이시라, 노화 현상이라고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유전적인 것처럼 80만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걸 먹을 때 당이 많이 올라가고 어떤 걸 먹을 때 당이 안 올라가는 걸 아셔야 됩니다. 100을 먹고 80을 밖에 인슐린이 안 만들어지는데 정상 수치가 자 이만큼인데 20이 남아버리니까 정상 수치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부족한 부분에 인슐린이 몸에서 나오라고 의사 선생님은 약을 지어줍니다. 그만큼만 먹으면 됩니다. 더 먹어버립니다. 약은 이것밖에 안 먹었는데 이만큼이 또 약을 필요로 한 거죠. 약을 줄이시려면 음식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식을 줄이면 배고파서 못 삽니다. 먹는 즐거움이 굉장히 큰데 이걸 줄이면 살기 힘듭니다. 세상 재미도 없습니다. 당 안 오르고도 맛있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방법도 다음 시간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당뇨약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뇨약에 의존하다 보면 췌장은 점점 인슐린을 못 만듭니다. 우리가 식단 관리를 잘하고 운동하고 소식하면 췌장은 회복합니다. 인슐린을 점점 더 만들어 나갑니다. 80%밖에 못 만들었던 인슐린을 90%, 100%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80%밖에 안 만들어진 인슐린 때문에 20%를 더 채우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약을 지어줍니다. 그럼 그 약 때문에 췌장은 20%를 더 만듭니다. 그런데 관리를 안 하고 100%만 먹어야 되는데 150%, 200% 먹으면 그만큼 20% 만들기에 먹었던 약보다 더 많은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럼 췌장에는
약 때문에 20%만 만들어야 될 걸 100%, 200% 만드는 약을 먹게 되니까 췌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망가집니다. 인슐린을 점점 못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약보다는 약을 적게 먹을 수 있는, 약은 꼭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약을 적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나에 맞는 음식은 무엇인지 잘 알고 드셔야 됩니다. 약은 꼭 드셔야 되지만 내가 작게 먹어야 되겠다. 약을 많이 먹고 하면 내 췌장은 점점 망가진다. 80%밖에 못 만들었던 인슐린을 점점 70%, 60%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을 먹어도 고장나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못 만드니까, 너무 작게 만드니까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인슐린 약은, 경구용 약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게끔 도와주는 약입니다. 그런데 인슐린을 만든다는 것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든 게 아니라 직접 인슐린을 췌장 대신 주입하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약은 인슐린을 만들게, 췌장을 도와서 만들게 하는 것이고, 인슐린 주사는 직접 췌장 대신 인슐린을 놔버리는 것입니다. 주입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췌장이 자기 할 일, 그나마 만들었던 자기 할 일도 잊어버립니다. 점점 더 기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가기 전에, 인슐린 주사 맞기 전에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인슐린 주사가 맞아야 될 때까지 가기 전에 약을 먹을 때 더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병이 아닙니다. 내가 당뇨가 있다고 건강 관리하고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다른 장기도 좋아지고 당뇨 없는 사람보다는 더 건강해집니다. 제가 오늘 첫 방송이고 지금까지 살면서 남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바로 앞에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혼자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이런 게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말에 50%도 전달이 안 됐을 겁니다. 제대로 어느 구사도 안 되고 핸드폰 찍고 있으니까 전화도 와서 멈추고 또 하려고 했던 말도 잊어버리고 제대로 전달을 못했습니다. 뭐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조명을 설치해서 이렇게 촬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거실에서 이렇게 찍습니다. 그래서 화질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도 없으니까 소리도 작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꼭 당뇨인들이 이것만은 알고 계셨으면 하고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부족한 것은 차후에 점점 제가 이 카메라 앞에서도 말을 자연스럽게 할 때쯤 되면 더 많은 정보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달 자연스럽게 되겠죠. 오늘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만 들으셨어도 많이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인슐린이 얼마나 나오는지, 뭘 먹으면 당이 오르는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음식 먹어도 다 다릅니다.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저랑 당뇨를 공유하고 싶으신 분은 구독과 알람 설정 누르셔서 제 동영상이 뜰 때마다 보시고 오늘 정보가 조금이라도 유용이 되셨고 다른 사람들도 알았으면 쓰겠다 하면 좋아요 버튼도 부탁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